다음 초청 강연은 인천 로봇 산업 현황 및 주요 정책이라는 주제로 인천 테크노파크 추상현 로봇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상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테크노파크 로봇 산업센터의 추상현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뭐 그 앞전에 이제 실장님이나 교수님께서 이제 좀 거시적인 우리나라 전반적인 로봇 또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저는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기업인 분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하시는데 회사 내 어떤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회사 운영하시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 그런 좋은 파트너 중에 공공 파트너는 누구를 만날 것이냐. 또 좋은 어떤 파트너가 될 지자체가 어디냐. 그래서 저는 먼저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뭐 10개 군 구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인구는 이제 300만이 조금 안 되고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는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제가 그 최종적으로 인천시 재정 그 예산 최종 올해 집계 거를 보니까 한 15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인천시는 13조로 시작을 하지만 한 16조 정도의 어떤 재정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정 자립도라는 겁니다. 그 지자체가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 어떤 공공 지자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사실은 뭐 아시아 경기 대회라든지 어떤 대규모 엑스포라든지 그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인천은 재정 자립도가 서울, 세종, 경기에 이어서 4번째고요. 광역시도 중에는 재정 자립도가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산업단지가 운영이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고요. 인천하면 무엇보다 이제 공항이나 항만이 가장 인천의 그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그리고 지금 인천발 KTX도 확정이 돼서 2015년부터 운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인천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면 오늘 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오셨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어떤 그런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로봇랜드도 이 경제자유구역 중에 이제 한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 경제자유구는 송도와 청라, 영종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돼서 사실 인천 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실 바이오 도시로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보다 송도라는 도시가 더 유명할 만큼 굉장히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단계에 지금 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요. 영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이 있다 보니까 항공과 물류 쪽으로 특화된 그런 개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데 남은 곳이 이제 청라라고 하는 곳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청라를 마치 송도의 바이오처럼 로봇으로 특화된 도시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로봇 산업 클러스터 같은 사업들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발굴을 하고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의 전략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8가지가 있습니다. 항공, 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뭐 관광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략 산업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어떤 정권의 변화 없이 한 10여 년부터 꾸준하게 인천의 전략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에 대한 산업은 앞으로도 크게 변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인천 차원에서는 이 8가지를 굉장히 인천에서는 주목하고 집중 육성해야 될 산업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투자가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딜 과제라고 해서 인천에서도 10가지의 이제 뉴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도 역시 로봇, 바이오,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 인천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관련된 기업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천이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미래 산업을 육성을 하고요. 구도심의 제조나 뿌리 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어떤 벨트와 비즈니스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어떤 중소 제조 기업이라든지 뿌리 기업들하고도 이런 미래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연계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육성을 할 예정에 있고요.
다음은 제가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과연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을 왜 육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인천이 이제 로봇 산업을 시작했던 거는 사실은 2004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자체 중에서도 아마 초기에 시작한 지자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이제 로봇 관련된 어떤 교육, 체험, 사실은 뭐 대회 이런 것들을 사실 출발점으로 해서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에 이제 인천시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산업적으로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도 만들기도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다양한 R&D 과제도 유치해서 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로봇랜드라는 사업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 국책 사업들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의 로봇 산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좀 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기준에 기업 수, 매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로봇산업협회라는 데가 이제 전국 로봇산업 실태 조사를 하는데 아마 그 데이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산업협회는 어떤 뭐 샘플 조사라든지 표본 조사, 뭐 표준 오차 이런 것들 좀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수 조사를 했고 그리고 협회하고의 조금 더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협회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로봇 기업의 로봇과 관련된 매출을 또 이제 집계를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 로봇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매출을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이제 210개 로봇 기업이 있다라고 조사가 됐고요. 종사자 수는 한 2,200여 명, 그리고 매출액은 1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조라고 하는 게 모든 로봇의 매출은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봇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매출 규모가 1조를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되게 고무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기업들이 좀 집중이 돼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서구 청라에 이제 로봇 타워하고 로봇 R&D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서구에 로봇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해 있고요. 그리고 남동구, 연수구 이런 쪽에 좀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업종 분포를 보면 뭐 로봇 산업 전반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인천도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로봇 부품 쪽의 기업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역시도 그쪽에 어떤 비중이 좀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뭐 혹시나 여기에 이제 표시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희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제를 같이 하거나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어떤 물류 쪽에 좀 특화된 로봇 기업들이 되겠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로봇과 관련된 가지고 있는 저희 인프라는 지금 이제 로봇 타워하고 로봇 R&D 센터 두 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타워 같은 경우에는 23층에 11,000평이 조금 넘는 규모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R&D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상 5층에 한 4,300평 정도 규모로 저희가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로봇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 보시면 이제 로봇 발을 형상화해서 설계를 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분야이기도 하면서 또 저희 그 오른쪽에 있는 그레이트 스텝 아래 보면 이제 다리가 없는 아이의 어떤 다리를 만들어주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로봇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로봇 발을 형성화해서 설계해서 이 로봇 타워라는 건물을 지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타워 같은 경우에는 4층부터 21층까지가 이제 기업, 중소 벤처 기업들이 입주하는 그런 입주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부층과 하부층이 이제 기업들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용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한 60여 개 정도 기업이 입주를 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R&D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 관련된 인증본부,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의 어떤 공연 로봇 개발하는 연구소, 그다음에 저희 물류 로봇 연구 개발 지원실, 또 무인기 개발하는 연구소 같은 것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R&D 센터 같은 경우에는 풀로 현재 입주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자체마다 사실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저희 인천시가 모든 로봇을 다 육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어떤 분야는 물류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저희가 전략 분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천시의 예산이 사실은 매년 굉장히 로봇 쪽의 지원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 또 아까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저희가 로봇 쪽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이런 특화 분야를 개인 서비스 쪽에 해당되는 로봇 분야를 좀 더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를 해서 내년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의 로봇 산업 여건인데 사실은 약점과 위협은 사실 꼭 비단 뭐 저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강점과 기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이 로봇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대규모 어떤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강점도 있지만 이제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수도권 안에서만 보면 이제 서울 경기에 비해서 인천은 조금 약한 도시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좀 단점이 있지만 이제 전국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볼 때는 또 수도권이라고 하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좀 위협을 좀 두 가지 다 병행해서 가지고 있는 인천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정부의 로봇 산업 정책은 5개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그 로드맵도 만들고 아까 같은 규제 관련된 어떤 제도도 만들고 지원 정책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 인천도 마찬가지로 이제 5개년 단위로 그 정부 정책의 바로 다음 해부터를 1차년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전략에 15개 주요 정책, 41개 세부 과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고 지금 현재 41개 세부 과제 중에 저희가 21건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준비 중인 게 7건, 또 추진 예정인 게 13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년 동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특화 분야 중에 이제 물류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류 로봇 쪽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저도 이제 인천에 살고 인천에 직장을 있기 때문에 인천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보는데 사실상 인천에 보면 물류 관련된 인프라가 하루가 다르게 막 생겨나고 있어요.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물류 창고, 물류 생산 시설, 뭐 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물류 관련된 인프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인천에서는 정말 물류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오늘 오셨던 뭐 교통공사나 공항공사하고도 관련된 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참여는 못하셨지만 이제 항만공사도 저희하고 같이 R&D 과제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를 굉장히 좀 포커싱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 로봇만의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류 로봇과 관련된 이제 기반 구축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류 로봇 관련된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인천에 맞는 인천형 융합 모델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물류 로봇 관련된 이제 저변 확대, 그 다음에 정책 개발과 여러 물류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네트워킹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물류의 핵심인 이제 피킹 로봇하고 이제 스태커 로봇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2개 로봇에 대한 알고리즘하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올해 이제 저희 인천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이 로봇랜드 옆쪽에 로봇 타워하고 이제 로봇 안해센터 옆쪽에다가 저희가 물류 로봇 실증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칸 안에 물류 로봇 실증센터하고 모빌리티 인증센터 2개의 시설이 이제 들어갈 예정에 있고 내년에 요 2개 건물에 대해서 이제 설계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물류 로봇의 어떤 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공간들이 이제 내년에 좀 내후년에는 모습을 드러내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업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 저희 이제 TP에서 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마 기업 설명 같은 것들을 할 예정에 있는데 아마 지금같이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이면은 아마도 대면으로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선제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이제 간략하게 저희 내년도 지원 사업의 키워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1층에 여기 21층에 이제 창업실이 있는데 이 창업실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의 연락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창업실이 인기가 좀 많은 편인데 계속 그동안에는 이제 공실이 없다가 내년 3월에 4개실에 공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개실에 대한 창업자를 모집을 하고 저희가 입주시켜서 이제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로봇 기업 제품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 3천만 원씩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줘서 뭐 시제품 제작이든 뭐 디자인이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내년에 조금 더 기업 수를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월드 뭐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이제 다들 참여하지만 저희 인천은 유일하게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기업에게 2개 부스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뭐 그런 규모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분들의 좀 많은 좀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타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천에 스타 기업이라고 선정이 되면 5천만 원씩 2개 기업이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는 이 돈은 기업이 원하는 걸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공모를 통해서 어떤 과제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이 어떤 비용을 집행할 수 있게 해드린다라고 하면 이 스타 기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드리는 5천만 원은 그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뭐 인건비든 뭐 연구실의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든 기업이 원하는 비용을 쓰실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류 로봇 쪽으로 이제 특화 분야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물류 로봇 관련해서는 한 건당 2억씩 해서 2건 정도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엔터테인먼트도 5천만 원씩 해서 한 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호응이 괜찮아서 내년에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비대면 서비스 로봇 실증 지원이라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로봇을 적용하고 실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는 인천의료원하고 그다음에 그 인천교통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인천 지하철역에서 올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유사한 모델로 해서 한 2건 정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로봇 도입 지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건 아마 우리나라의 다른 지자체는 아마 없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인천에서 만든 로봇을 인천에 있는 어떤 뭐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어떤 주체에서 구매를 하면 저희가 로봇 비용이 50%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로봇을 2,500만 원에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구매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로봇 기업에서는 뭐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로봇을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의 어떤 시장 창출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로봇 비용의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로봇 판매 비용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활 로봇 관련해서 3개년짜리 사업을 지역에 있는 그 재활 관련된 그 리블레스라고 하는 그 재활 관련된 로봇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여기 오신 실장님이 계신 이제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섬 지역이나 이런 쪽에 그 재활 로봇을 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하는 사업들을 3개년짜리 사업을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미래 기획 과제라고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규모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이라고 하는 컨셉을 저희도 2가지 컨셉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오른쪽이 이제 부평에 있는 지하상가하고 부평역 그다음에 그 부평 시장의 어떤 그 컨셉인데 이쪽에 대규모 로봇을 도입하는 컨셉을 저희가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천의료원이라고 여기 코로나 지정 전담병원인데 이제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뭐 환자 케어부터 뭐 진료, 뭐 방문객 관리,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 운송,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그 로봇 도입을 지금 그쪽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셉의 인천의료원 컨셉과 부평시장 컨셉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내년에 한번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로봇 플러스라고 해서 제조 공정에 로봇이 들어가는 어떤 전방위적인 것들을 이제 컨설팅부터 이제 뭐 설치, 뭐 사용자 교육까지 하는 풀 어떤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이것도 이제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KT하고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지역에 있는 제조기업 몇 군데하고 컨셉을 잡아서 내년에 좀 준비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인천형 물류로봇 융합 비즈니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그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저희 지역의 특화 분야에 대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컨셉도 저희가 무인 지게차 컨셉으로 해서 좀 올해 좀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에서는 저희 쪽에 좀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장기 과제로,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과제고요. 저희가 중장기로 이제 2, 3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좀 고민해보고 있는 과제인데, 요거는 이제 산업혁신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아마 다른 여기에 오시는 어떤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물류 로봇을 주축으로 한 서비스 로봇 컨셉의 그 장비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해놓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주기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부에 제안을 해서 한 150억 정도의 장비 구축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류 로봇,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 세계 로봇 재난 로봇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우승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 대회라고 로봇 대회라고 하는 거는 비단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기술의 경연장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류 로봇의 어떤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물류 로봇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를 가진 어떤 경진 대회를 저희가 브랜드화해서 인천에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개최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류 로봇 관련된 경진 대회도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좀 중기 과제로 좀 고민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이제 로봇 인력은 사실은 로봇 기업에서만 필요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뭐 PC를 다루는 인력처럼 마치 이제 앞으로의 어떤 로봇 인력은 비단 로봇 기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모든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어떤 공공 분야에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봇 클러스터 내에 로봇 인력 양성 센터 같은 형태의 어떤 그 거점을 좀 만들고 관련된 인력들을 교육도 시키고 배출도 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웨이아이시 중국 웨이아이시에서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아이가 한중 FTA 경제 시범 도시로 지정이 돼서 두 개 도시의 어떤 비즈니스 교류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협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중국 웨이아이 쪽도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를 전략 분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 한국 쪽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굉장히 요청을 좀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인천시하고 웨이아이하고 이 로봇 분야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이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 포인트에서도 저희가 저희 로봇 클러스터 내에 어떤 로봇 특화단지라든지 또 한중 그 로봇 전시관이라든지 또 아시아 로봇 협력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국 쪽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같이 좀 서로 간에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의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계속적으로 정책화하고 추진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기업인 분들의 어떤 협조라든지 동참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추상현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인천에 있는 모든 로봇 기업의 가장 든든한 깐부인 인천 테크노파크 로봇 지원 센터가 앞으로도 많은 일을 인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든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